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새들과 물짐승들 모두 하나같이 물에 젖어 털이며 가죽이 착 달라붙은 데다 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육지에 올라와 옹기종기 모여앉은 그들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문제는 물론 어떻게 하면 빨리 몸을 말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앨리스도 아주 예전부터 그들과 친했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인꼬와 맛부터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느라 한동안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내 인꼬가 화를 벌컥 내며 쏘아붙였다. 난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아. 그러나 인꼬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앨리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고 더구나 인꼬가 끝내 자기 나이를 밝히길 거부하는 바람에 그들의 다툼은 끝나고 말았다. 마침내 이 집단에서 어딘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생쥐가 나섰다. 자, 이제 모두들 내 말을 들어봐요. 당장 몸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말에 동물들 모두 생쥐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을 이루고 앉았다. 앨리스도 빨리 몸을 말리지 않았다가는 무서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생쥐를 응시했다. 생쥐는 헛기침을 하며 주의를 모은 뒤 목을 가다듬고 다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제 준비들 됐으면 시작하죠.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빨리 몸을 말리는 방법인데 동그랗게 둘러앉아 조용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보광 윌리엄은 교황의 은총을 받아 영국을 차지하더니 침략과 정복을 일삼았고 메르시아와 노덤브리아 백작은 흥! 인꼬가 몸서리치며 한마디 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생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제법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이 했나요? 나요? 아니요. 인꼬가 황급히 시치미를 뗐다. 난 당신이 한 줄 알았소. 이렇게 나무라듯 말하고 난 생쥐는 주위를 둘러보고 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계속하겠소. 메르시아와 노덤브리아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애국적인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겐드까지도 그것을 보고는 뭘 봤다고? 오리가 끼어들었다. 그것을 봤단 말이오? 방해를 받자 생쥐가 짜증을 냈다. 설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내가 찾아낼 때는 잘 알지. 오리가 고집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내가 찾아내는 것은 대개 개구리나 물벌레 따위거든. 그런데 대주교가 본 건 뭐냔 말이야. 그러나 생쥐는 오리의 물음에 아랑곳 않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것을 본 대주교는 에드가 에슬링을 충동질해서 함께 윌리엄을 왕으로 추대했소. 초기 얼마 동안은 제법 잘 다스려 나가던 윌리엄은 얼마 안 가서 노르만의 티를 내며 건방져져서 귀여운 아가씨 좀 마른 것 같지 않아요? 생쥐는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앨리스에게로 고개를 돌려 물었다. 조금도 마르지 않았어. 앨리스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방법은 나한테는 효과가 없나 봐.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어. 도우도우새가 거드름을 피우며 일어섰다. 우선 이 회합을 해산하고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쉬운 말로 해. 새끼 독수리가 짜증을 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잖아. 너도 말은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을 거야. 괜히 거드름을 피우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난 새끼 독수리는 고개를 숙여 살짝 웃었다. 이곳 저곳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하려 했던 것은 도우도우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코커스 경주를 하면 빨리 말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 코커스 경주? 그게 뭔데? 앨리스가 물었다. 별로 관심은 없었으나 도우도우새가 누군가가 물어오기를 기다리는 듯 말을 끊고 있었고 또 누구 하나 물어볼 의사가 없어 보여 마지못해 물은 것이었다. 뭐냐고? 도우도우새는 앨리스를 바라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 어느 겨울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고 싶다면 도우도우새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먼저 둥그렇게 경주 코스를 그려놓았다. 코스의 모양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모든 동물이 코스에 늘어섰다. 출발 신호도 없었다. 모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뛰기 시작했고 또 아무 때나 그만둬 버려 경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났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인 경기는 30분 이상 계속되어 동물들의 몸이 완전히 말랐을 무렵에 도우도우새가 갑자기 소리쳤다. 경기 끝! 그러자 동물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을 다투어 물었다. 누가 이긴 거야? 우승자는 누구야, 누구? 난처한 듯 질문을 받은 도우도우새는 모든 동물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사이에 한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른 채 앉아 있다가 그림 속의 셰익스피어의 모습과 비슷한 자세였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두 다 이겼소. 그러니 모두 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상을 주지? 동물들이 합창을 하듯 물어왔다. 물론 이 아가씨지. 도우도우새가 서슴없이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키며 말하자 갑자기 모든 동물들이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상을 줘! 상을 줘! 당황한 앨리스가 엉겁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자 뭔가 잡히는 게 있어 꺼내보았다. 사탕이 든 상자였다. 물에 빠졌는데도 어찌된 셈인지 녹지 않았다. 앨리스는 사탕을 꺼내 하나씩 상으로 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신기하게도 사탕은 동물의 수와 똑같아 한 개씩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었다. 너는 없잖아. 너도 상을 받아야지. 생지가 불쑥 나섰다. 그야 물론이지. 도우도우새가 점잖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주머니 속에 다른 건 없어? 도우도우새가 앨리스에게 물었다. 골무밖에 없어. 앨리스가 풀이 죽어 대답했다. 됐어. 그걸 이리 내놔봐. 도우도우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동물들이 다시 한번 그녀 주위를 우르르 둘러싸자 도우도우새는 그녀가 준 골무를 도로 주면서 무게 있게 말했다. 우리는 귀하가 이 우아한 골무를 받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 대단치도 않은 연설이 끝나자 모두 함께 환호를 올렸다. 앨리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처구니 없고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모두들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이어서 감히 웃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달리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개만 숙여 보이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골무를 받아들었다. 다음은 사탕을 먹는 게 문제였다. 약간의 혼란과 소동이 일고야 말았다. 몸집이 큰 새들은 너무 작다고 투덜거렸고
작은 동물들은 사탕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등을 두들겨 주는 등 법석을 떨었다. 그래도 그럭저럭 다 먹고 난 동물들은 다시 동그랗게 둘러앉아 생지에게 이야기를 더해달라고 졸랐다. 아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앨리스가 나섰다. 그리고 고양이와 개를 왜 싫어하게 됐는지도. 앨리스는 생지의 귀에 속삭이면서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건 아주 길고도 슬픈 이야기야. 생지가 앨리스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긴 꼬리구나. 앨리스는 생지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뭐가 슬프다고 하는 거니? 한번 생각이 엉뚱한 데 미치자 생지의 이야기도 이상하게 들렸다. 집안에서 맞닥뜨린 생지에게 분노의 여신은 이렇게 말했네. 나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자. 난 너를 고소하겠다. 이리 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너는 재판을 받아야만 해. 오늘 아침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그러자 생지는 그 잡종개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한 재판도 다 있군요. 재판도 배심원도 없이 쓸데없는 짓이 아닐까요? 내가 재판장도 하고 배심원도 할 거야. 교활하고 늙어빠진 분노의 여신이 말했다. 어쨌든 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너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이다. 듣지 않고 있네. 생지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소리쳤다. 뭘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앨리스가 겸연쩍어하며 말했다.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지. 안 돼. 생지가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거칠게 소리쳤다. 제발 부탁해. 해줘. 앨리스는 언제나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생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 싫어. 그런 짓은 하지 않겠어. 생지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서 멀어져 갔다. 넌 어이없는 생각을 해서 내 이야기를 모욕했어. 아니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가련한 앨리스는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넌 별일 아닌 것에도 화를 내는구나. 그러나 생지는 씩씩거리기만 할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제발 그만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저 해줘. 앨리스의 말에 다른 동물들도 그녀를 따라 일제히 소리쳤다. 그래, 얼른 돌아와. 그러나 생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생지가 그냥 가버리면 어쩌지? 정말 유감이야. 생지가 멀리 사라지자 인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 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딸에게 말했다. 잘 봐두거라. 언제든지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이런 데서 배워야 해. 그만두세요, 엄마. 어린 개가 투덜거렸다. 굴이나 씹으면서 참을성에 대한 실험을 충분히 하세요. 아, 이럴 때 다이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앨리스가 혼잣말처럼 큰 소리로 탄식했다. 다이나라면 당장 생지를 붙잡아 이리로 데려올 텐데. 다이나라니 누구지? 앨리스는 다이나에 대한 이야기면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열을 내면서 대답했다. 다이나는 우리 고양이에요. 쥐를 잡는 데는 선수지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새는 또 얼마나 잘 잡는다고요. 새 잡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조그만 새는 눈에 띄는 순간 벌써 먹어치워 버려요.
앨리스의 말에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그중 몇 마리 새들은 단숨에 날아가 버렸고 늙은 까치도 앨리스의 눈치를 살피며 주섬주섬 일어서고 있었다. 이젠 정말 집에 돌아가야지. 밤 공기는 몸에 해롭거든. 카나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새끼들을 불러 모았다. 아가들아, 어서 가자. 잘 시간이란다. 동물들은 제각기 구실을 대며 허둥지둥 그곳을 떠나버려 잠시 후 앨리스는 혼자 남게 되었다. 다이나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다들 다이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난 다이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고양이라는 걸 알아. 아, 귀여운 다이나. 널 다시 볼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불쌍한 앨리스는 밀려드는 외로움과 절망 때문에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 울던 앨리스는 멀리서 다가오는 뚜벅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앨리스는 급히 눈물을 닦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라져간 생쥐가 마음을 바꾸고 돌아와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주길 기대하면서